2019년도 1회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채소류 영양 번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 번식의 용이성. 영양 번식 특징에서 이 번식이 용이하다. 영양 번식 용이하죠. 옳은 표현이고요. 2번 종자와 같은 장기 저장이 곤란하다. 영양 번식하는 경우에는 이 종자처럼 장기 저장이 곤란하다. 이 장기 저장은 이 종자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설명. 3번 영양체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방지다.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유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완치가 안 된다. 식물은 이러한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 영양체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영양체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가 있지 감염 방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장이나 운반 비용이 과다하다. 이 저장이나 운반 비용은 이 영양 번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종자 번식은 상대적으로 편리한 이러한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했습니다. 가로는 포원세포로부터 이 자성배우체가 되는 기원이다. 이 포원세포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이 정답은 주심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가로는 원래 자방조직으로에서 유래하여 하며 포원세포가 발달하는 것. 이 포원세포 이런 단어들 나오면 주심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종자의 형태에서 형상이 능각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거 능각형 으로 해당되는 거 3이나 메밀 이런 것들이 능각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서리가 있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자의 형태는 그냥 원형이라든가 아니면 타원형인데 종류에 따라서 종자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각형, 각이 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서리가 있다라는 개념인데 메밀이나 삼이 거기에 해당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채소작물 종자 검사 시 검사 규격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 작물명은 콩이고 그리고 원종입니다. 최고한도 수분은 9.0, 이종 종자는 0.05, 잡초 종자는요 역시 이종 종자와 마찬가지로 0.05. 그래서 이 0.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건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검사 규격 같은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5번 후숙에 의한 휴면 타파 시 휴면 상태가 종피휴면이고 후숙 처리 방법이 고온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먼저 야생규리는요 종피휴면이 아니고 배휴면을 하고요. 그리고 저온 처리에 의해서 이 휴면이 타파된다.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이었고요. 2번은 상추는 이 종피휴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발화성이기 때문에 광이나 이 저온에 의해서 휴면이 타파돼요. 그래서 고온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에 자작나무 종피휴면인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작나무도 이 광이나 저온에 의해서 휴면이 타파가 되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고온에 해당되는 거 남은 건 표 하나 남았네요. 표가 고온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 6번 종피휴면을 하는 식물에서 억제 물질의 존재 부위가 배유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 종피에 발화 억제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휴면이 유기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억제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배유에 있는 거. 지금 배유에 있는 것은 이 1번의 상추 같은 경우가 배유에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유 말고도 이 영에 있는 경우도 있죠.
발화 억제 물질이 0에 있는 거, 요것은 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의 벼는 발화 억제 물질이 0에, 3번의 보리 같은 경우에는요 0과 과피해, 발화 억제 물질이 존재하는 거, 보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번의 독고마리는 뇌종 피해, 그래서 이 발화 억제 물질이 존재를 하는데 이 존재하는 위치가 이렇게 서로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성숙한 자방이 꽃이 아닌 다른 식물 부위나 변형된 포엽에 붙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이렇게 꽃이 아닌 다른 부위. 그래서 이렇게 자방이 꽃이 아닌 다른 부위에, 다른 식물 부위나 변형된 포엽에 붙어 있는 것, 요것을 우리가 위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가라는 그 개념은 거의 대부분 이 자방만 이렇게 발달해서 과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진과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자방하고 자방 외 부분, 그래서 결국 여기 자방이 꽃이 아니라 자방 외 부분, 화탁에 붙어 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안전 저장을 위한 종자의 최대 수분 함량의 한계가 가장 높은 것 했습니다. 고추, 양배추, 시금치, 겨자. 이 중에요. 지금 시금치 같은 경우가 최대 수분 함량이 약 9%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9번 유한 화서이면서 작살나무처럼 2차 지경 위에 꽃이 피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2차 지경 위에 지경이 있고 2차 지경이 있고 이렇게 꽃이 피는 거, 요것을 이 복집산 화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차 지경 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상화서라든가 이건 지금 쭉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차 지경 위에 꽃이 핀다, 이렇게 피는 것을 복집산 화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교배에 앞서 재웅이 필요 없는 작물로만 나열된 거. 재웅 하면 이 수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재웅이라고 표현했어요. 벼, 보리,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귀리, 멜론. 여기에서요 지금 재웅이 필요 없는 것,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에는 단성화입니다. 이 단성화인 경우에는 이 재웅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이 양성화인 경우에 이 양성화는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까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로 가서 이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제거해 버리는 것, 이걸 재웅이라고 해요. 근데 단성화는 어때요? 암술만 있던가 수술만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웅이라는 과정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단성화로 구성되어 있는 오이하고 호박,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이 배낭을 만들지 않고 포자체 조직세포가 직접 배를 형성하는 것. 이 배낭을 만들지 않고 포자체 조직세포가 직접 배를 만든다. 이것을 부정배 생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12번 다음 중 암발화성 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 했는데, 지금 우리가 종자의 발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면 수분, 온도, 그리고 산소, 이 세 가지는 이 모든 종자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광이 이 발화에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고 그랬죠. 호광성 종자, 그리고 현광성 종자,
광무관종자. 그래서 지금 이 현광성 종자 같은 경우를 암발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광성 종자는 어떠한 종자의 발화에 있어서 광을 필요로 하는 종자. 현광성 종자는요, 반대로 이 광이 있으면 오히려 발화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암 상태에서 발화하는 종자를 현광성 종자. 광무관 종자는요, 광 유무에 상관없이 이 발화하는 종자를 이 광무관 종자 이렇게 구분했고요. 이 호광성 종자, 이 대표적인 게 상추, 담배, 우엉, 베고니아, 잡초 종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호광성 종자들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호광성 종자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12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암발화성, 이 현광성 종자를 물어봤습니다. 현광성 종자들 대표가 이 호박이라든가 고추 또는 이 토마토, 오이, 가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광이 있으면 잘 발화를 못하는 암흑 상태에서 발화하는 그러한 종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문 한번 볼까요? 양파, 오이 모두 다 현광성입니다. 그럼 여기도 양파까지 써볼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베고니아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담배나 차조기, 우엉 모두 다 명화주도 마찬가지로 이 호광성 종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3번. 다음 중 가나에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오이에 지벨렐린을 살포하면 암꽃 분화가 가로되고 대부분 몇 ppm 이상의 처리로 가능한다. 이 오이에 암꽃 발생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암꽃 발생이 지벨렐린 처리했더니요, 억제됩니다. 그래서 암꽃의 발생, 지벨렐린이 아니라 에틸렌 처리를 하면 암꽃의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저온 단일 조건에서는 암꽃의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 가번에는 지벨렐린을 살포하면 암꽃 분화가 억제되고 대부분 가로 ppm 했는데, 보통 대부분 50에서 100 ppm 정도 처리를 하게 되면 암꽃의 발생이 억제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종자가 자방벽에 붙어 있는 경우로서 대개 종자는 심피가 서로 연결된 측면에 붙어 있다 했는데, 이렇게 종자가 자방에 자실 속에 붙어 있는 이 상태를 태반 형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태반 형성의 형태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1번에 나온 측막 태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측, 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앙태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종자가
이 자방벽에 붙어 있는 경우로서 대개 종자는 상피가 서로 연결된 측면에 붙어 있다 했으니까 측막퇴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종자의 수분 상태에 따른 안전 건조 온도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이 완두의 최초 수분 함량이 24%일 때 적정 온도는 몇 도인가 했는데 24도 이상일 때는 38도에서 그리고 28도 이하일 때는 43도에서 건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 건조 온도를 보면 이 안전 건조 온도는 실제적으로 종자의 함수량에 따라서 이 온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종자의 함수량이 높은 경우하고 낮은 경우, 여기서는 지금 우리 완두였어요. 그래서 완두를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24도 이상일 때 종자의 함수량이 24% 이상일 때 4% 이상인 경우하고 24% 미만인 경우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 온도는 이렇게 종자의 함수량이 높은 경우에는 온도를 낮게, 종자의 함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게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 이하인 경우 이때는 38도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38도에서 이렇게 건조를 하고요. 그리고 24% 이하일 때는요, 43%에서 반대로 했겠네요. 이것은 38도에서 그리고 43도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건조 온도를 보면 종자 함수량이, 종자 내 수분 함량이 높으면 온도를 조금 더 낮게, 그리고 수분 함량이 적으면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요게 안전하게 건조시키는 이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6번. 식물학상 과실을 이용하며 과실이 0에 쌓여 있는 것으로만 나열된 거. 그래서 식물학상 종자냐 식물학상 과실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식물학상 과실들은 또다시 과실이 나출되어 있는 것 또는 0에 쌓여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거기서 식물학상 과실이면서 0에 쌓여 있는 것, 이것들은요 겉벌이, 귀리, 벼 이런 것들이 해당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 겉벌이, 귀리 이런 것들이 지금 0에 쌓여 있고 식물학상 과실로 분류가 됩니다. 정답은 1번. 17번.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제1상의 저온 감응상의 요구가 없고, 저온 감응상의 요구가 없다. 요 이야기는 춘화에 의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춘화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무춘화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 단어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에 무춘화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상의 저온 감응상의 요구가 없고 다만 제2상의 일장 감응상에 의함으로 이러한 것을 무춘화형 식물이라고 표현한다. 교배에 있어 일장 처리에 의해서 개화기를 조절할 수 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채소 작물의 포장 검사 시 시금치의 포장 격리 거리, 시금치 같은 경우도 이 격리 거리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1000m 이상 이 격리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콩에서 꽃봉오리 끝을 손가락으로 눌러 잡아당겨 꽃잎과 꽃밥을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꽃봉오리를 손으로
꽃보니 끝을 손으로 눌러서 꽃잎하고 이 꽃밥을 제거한다. 이것을 우리가 화판인별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판인발법.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이 장명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 우리가 종자의 수명에 따라서 이것은 상온의 보통 저장으로 이 종자가 발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가지고 단명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단명종자는 이 상온의 이 보통 저장 방식으로 저장했을 경우에 단명종자는 발화력 보유 기간이 1년에서 2년인 경우에는 단명, 3년에서 4년인 경우에는 상명,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명종자 해서 이 종자 발화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종자를 구분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장명종자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그랬죠. 1번에 스토크, 백일홍. 스토크나 백일홍 요건 둘 다 장명종자입니다. 그래서 상온의 보통 저장 방식으로 이 5년 이상 발화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종자고요. 2번에 베고니아, 기장. 베고니아하고 기장은 이 단명종자에 해당돼요. 그리고 3번에 펜지, 스타티스. 펜지나 스타티스 요 두 개 역시 단명종자입니다. 그리고 양파 1일초. 양파나 1일초도 역시 이 단명종자. 그래서 1번에 스토크하고 백일홍만 이 장명종자고 2, 3, 4번은 모두 다 이 단명종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